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S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희입니다. 저희 뉴스앤이슈에서는 민선 8기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들의 전반기 성과와 과제, 후반기 계획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수시 정기명 시장을 만나봅니다. 여수시는 2026 여수세계선 박람회와 여수마을 르네상스 종합개발계획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선 8기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여전히 불황을 겪고 있는 여수 국가산담과 트렌드 변화로 위축되고 있는 여수 관광 등 후반기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 모시고 민선 8기 3년차 여수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이런 소회 한 말씀 간단하게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요. 나름 무난하게 2년 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갑이 돼서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욕이 넘쳤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빠짐없이 한 여수 시내 농어촌 한 150여 개 마을을 다녀서 주민들과 만나면서 열심히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취임하면서 소통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실현했고요. 그래서 소통 행정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서도 가와만서성이라고 가정이 화평해야 집안일이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민선 7기 때 의회와 관계 또는 가벌 간의 관계 이렇게 정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장에 되면서 저는 다른 건 다 차지하고라도 우리 여수시의 정치가 좀 이렇게 화평해서 시민들이 편안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일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많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또 화합하고 해서 의회하고 관계도 좋았고요. 특별한 민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결국은 3년 동안 이후 26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별관 중축을 드디어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결실을 맺었다. 그것도 우리 여수는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 최대의 현안이 2016 세계선 박람회입니다. 그거 꾸준히 준비했고요. 또 여수발전 100년 대계 프로그램인 여수망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여수 제조학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면에서 그래도 민선 8기 2년은 그래도 나름 잘 해왔다 이렇게 자평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펼치셨고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이청사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결실을 맺으셨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밖에 다른 성과가 있으시면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또 성과가 있는 만큼 아쉬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방금 말씀했듯이 성과라면은 시의회와의 관계를 소통해서 지역 정치권이 좀 이렇게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걸로 변청사 별관이 정책이 됐다. 이것이 있고요. 그다음 또 방금 또 말했듯이 여수 발전의 100년 대계인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런 다음에 또 2016 세계 선박람회를 로드맵도로 차근차근 진행했다 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여수는 365개 섬을 갖고 있고 그중 45개 유인도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섬 주민들의 유일한 생활 도시가 여객선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3.3면 검은도는 우리 시각으로 노력해도 선사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끔 결항이 되면은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심했는데 이 금오도 이번에 7월 달부터 한 430인이 탈 수 있는 쾌속선이 신조됐습니다. 7월부터 이제 하루에 2번씩 1시간 반 만에 검은도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하루에 3번씩 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3년까지 1일 관광이 가능하다. 그래서 섬 주민의 어떤 그런 정주 여건이라든지 교통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금오도 해상 교량 한 2,356억 정도 들었는데 그것도 지방비인데 그거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11군데 그 황토 맨발길을 조성했습니다. 아, 11군데. 예. 최근에 미평도 한 1.4km 했듯이 네. 11군데 맨발길을 조성하고 또 3군데를 추진 중에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 가까운 곳에서 힐링하면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네. 그거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수는 이 지형이 좀 그렇고 이 교통이 복잡하고 그리고 주차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수산시장 3공영주차장 교동에 있는 거예요. 남산동에.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큰 화장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네. 이렇게 해서 이 타워형으로 만들어서 주차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 뭐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하나의 그 성과를 꼽고요. 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참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것이 지방 교부세는 우리 별로입니다만은 산단 좀 경기가 방금 우리 네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방세가 한 1년에 4천억 나오는데요. 그중 2천억 정도가 산단에서 나오는데 올해는 1,100억이나 이렇게 덜 거쳤어요. 아. 그러니까 시정부 타격이 엄청 크지만은 그 산단이 저리 안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네. 누가 아무래도 우리 여수 산단은 우리 여수 경제의 어떤 큰 역할을 60%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100억 정도가 지방세가 덜 거치니까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이라든지 또 마을 수건 사업이라든지 또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거의 손을 못 댑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정기명 시장은 왜 뭐 아무 일도 안 하지? 이런 지금 불평이 너무 미안합니다. 이것은 재정 상황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COP 33 유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12월에 남해안 남중권 민간 유치원을 만들어서 꼭 이렇게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좀 그 두 가지가 가장 아쉽습니다. COP 33까지요. 예, 예. 네. 이렇게 간단히 언급하신 내용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대담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이제 먼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이제 2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현재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선박람회를 주관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끄는 조직은 3개가 있습니다. 네. 조직위원회, 다음에 범시민준비위원회,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지원단. 네. 도까지 포함하면 4개죠. 이게 현재 조직위원회는 금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네. 하반기부터 8부 69명으로 조직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총 감독을 조만간에 선임할 겁니다. 총 감독. 총 감독까지요? 네. 네. 그 총 감독 지휘 아래에 또 조직위원회가 이제 실제 선박람회를 진행하고 하는 그런 데는 조직위원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아무리 또 조직위원회 잘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의 열등 호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수의 365개 섬과 그런 대응한 365명의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네. 작년에 여기서도 지금 이제 가열차게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는 이 조직위원회하고 범시민위원회가 원활히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단 네. 우리 시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단에서는 아무래도 연계사업도 발굴해야 되지요. 무엇보다도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숙박, 음식, 교통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 모셔가지고 저 엑스포 컨벤션으로서 대대적인 이렇게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고맙게. 예.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로나 잡혀 있나요? 예산은 일단 사실 뭐 기본 예산은 한 250억 정도 좀 못 되는데 네. 연계 사업을 이렇게 쭉 발굴하고 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사님하고는 이렇게 협의하기는 한 1,000억 정도의 빵을 키우자. 네. 그렇게 하고 이게 박람회 직접 선박람회 직접 사업은 한 250억 정도. 네. 나머지는 이제 연계 사업. 연계 사업들로 해서 1,000억까지 이제 그리고 또, 키운다. 또 선박람회는 섬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섬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본 지원 인프라 사업을 지금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그렇죠.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최근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선박람회 주 행사장을 진모지구에서 박람회장으로 옮길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지역 정치권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왜 그 좋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저렇게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이고 잘 돼 있는 엑스포장을 왜 활용 안 하지? 네. 이런 문제가 진입부터 제기됐어요. 네, 네. 도의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또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 그러니까 5월 29일입니까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또 김대중 교육감님 말씀하면 상당히 재미를 봤답니다. 이걸 활용해서. 네. 그래서 너무 좋다 이 공간이. 그래서 우리 2016 세계 선박람도 이런 좋은 걸 활용하자. 그러자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주 행사장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 행사장은 진모직으로 하되 세계 박람회장도 활용하자. 네. 좀 적극적인 활용을 하자. 이런 지금 검토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바다에 떠 있는 우리 주재관 아니습니까? 네네. 그 엑스포 주재관. 네. 이것은 지금 저걸 조성하려면 500억 정도 든다는데요. 네. 내부는 깨끗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기존에 국제관은 한 70% 이상이 이제 임대가 돼서 한계가 있겠지만 그것도 활용하자. 그래서 또 특히 뭐 그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라든지 이런 공간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자 하는 거지. 옮기자는 주 행사장을 옮기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엑스포장을 적극 활용하자. 그리고 원래 저걸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네. 근데 이제 이 엑스포장이 YGPA로 넘어가면서 규칙을 정하기를 여수시가 엑스포장을 사용할 때는 50% 감면한다. 아. 그 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 그런 그 상황 변화도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돌산 주민들이 오히려 더 짊어지고가 더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7월 말쯤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럼 주 행사장과 부 행사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예. 이제 부 행사장의 활용도를 더 높이겠다. 그렇죠. 주행사장은 짊어지고 돼 예. 원칙은 엑스포장을 더 활용하겠다. 예, 활용도를 높인다. 예, 예. 임대료도 싸고 의미네요. 그러죠. 예. 그것도 예. 그 부행사장으로 또 계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계도 금호도가 부행사장인데요. 네. 기존에 삼산면이라든지 뭐 여자도라든지 이런 데는 원래 안 들어왔는데 비록 부행사장 그렇다고 하나 세계 선박람회는 섬을 대상으로 하고 섬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요새 있는 모든 섬을 다 엑스포장으로 활용하겠다. 네. 선박람회 엑스포장으로. 네, 그런 취지를 더 취지로, 살려서. 예. 예, 알겠습니다. 막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냥 막 삼산면 주민들이나 이렇게 서쪽에 있는 예, 그렇군요. 주민들이에요. 네. 이렇게 최근 이게 여론을 들어보면은 섬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들려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이제 무인도는 차지하고 하다요. 네네. 좀 45개 유인도가 있는데요. 예. 제가 원래 고향이 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전학 와서 뭐 토요일 날 집에 한번 가려면 계도까지만 가더라도 요즘은 뭐 백야도에서 20분이면 가지만은 그때는 한 3시간씩 갔어요. 네. 그 고향까지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섬의 해상교통권을 확보할 것인가. 그런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두에서 여수하고 이 검은항로 이것을 이제 해결했지 않습니까? 네. 해결했고요. 다음에 신기하고 또 여천에 있는 그런 이 금오도 여천 그 네. 항로에 있는 그 양화로나 이것도 네.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엄청 좋아해요. 이게 여기서 낮에 일 보고 이제 이 금오도 못 들어갔는데 이제 저녁에도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화양면에 있는 아마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대운두도 또 네. 남면의 소두라도 네네. 또 소횡관도 네. 또 화장면 사도 옆에 추도 추도. 예, 이런 데는 배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다 이 미취향 유인섬에 다 그 여객선을 지금 이제 운항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물론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작은 섬이지만 우리 여수 시내 사람들이나 또 관광객들 이렇게 이런 데는 굉장히 이렇게 좋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것은 조금 좀 범위가 좀 커졌습니다만은 금오도는 애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금오도까지 네, 해상교량. 해상교량 31년, 네. 32년 이때까지 다 되도록 확정했고요. 또 사돈항도 인도에도 확정한 거 아시죠? 네네. 예, 그것도 이제 2016 세계 선박람회 전에
완공해서 정말 환상적인 그런 인도교를 만들겠습니다. 네. 예. 3선만 빼고는 사실 네. 이제는 한 11 브릿지가 3년 뒤에 완성되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이제 여수는 섬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죠. 검은도를 제외한. 그 3, 3면 검도 동체가 그거는 이제 영원히 섬으로 남아있을 것이니까. 그렇죠. 다른 곳은 이제 육지로 연결이 많이 되고. 예. 그러면은 11 브릿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까지 완공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공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산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뭐 올해도 뭐 650몇 나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26년 전에 기재부 가서 해주라고 했어요. 선박놈이 전에 다 연결시켜주라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680몇 줬는데 1000억 줄 테니까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 소화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건설교통장도 물어보니까 no. 왜냐하면 절대 공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네. 돈을 아무리 주더라도 그런 거대한 해상교량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그런 시간이 이렇게 계고해야지 27년이 딱 돼야 맞답니다. 이게 뭐 확답은 아닙니다만 이제 경제상황을 모르니까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27년까지는 그런 예산을 주겠다. 그랬더니 27년 때는 11 브릿지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네.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뒤 27년이 되면은 우리 여수 사람들은 정말 이제 고흥까지 또는 이렇게 여자만 가망만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일요일 날 이렇게 부부간에 가족간에 드라이브 할 수 엄청 좋아지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영역이 최근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는지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요 원래 르네상스가 중세를 깨고 근세를 시작하는 그런 14, 15세기 때 이렇게 문해부흥 그런 운동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여수만 르네상스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 여수만 르네상스가 뭐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냐. 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단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했지만 프로젝트 영업을 했습니다만 여수만 르네상스는 중장기 여수 종합발전 계획입니다. 네. 뭐든지 시가 발전하려면 큰 남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지 매번 이렇게 단기 계획으로 바뀌어 가버리면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여수를 둘러싸고 있는 5개의 만을 그 만 특성에 맞게 잘 개발해서 균형 있게 개발하자. 즉 여수시의 재도약의 계기를 위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관광 발전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 결국은 이런 5개만 예를 들면은 여자만은 해양 생태 보존 거점으로, 네. 장수만은 해양주의 웰리스, 가망만은 해양 내적문화 거점, 여수해만은 글로벌 해양 관광 컨벤션 거점, 광양만은 미래 신성장 녹색산업 거점, 이렇게 특색에 맞게 만들어서 결국은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결국은 여수의 인구 유입을 느끼고 정치여건을 개선하는 것. 이 프로그램이 바로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그램이지 단순히 5개만에 있는 걸 개발해서 관광 이렇게를 산업을 발전시켜서 그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하고 제가 또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어떤 사업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야 되지. 만약에 제가 시장을 한 번 할지도 모르고 2번 할지도 모르는데 매번 시장 때마다 지금 계속 담임이 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바뀌어버리면은 결국은 뒤죽박죽 돼가지고 여수가 개발이 난개발이 돼버리고 체계적이지 않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를 던진 겁니다. 이것이. 중장기 청사진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터전 위에서 민성, 국위, 십기 시장님들이 쭉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터잡아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저는 그 초석을 놓겠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수시가 마이스 산업 대표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마이스 네.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참 희한해요. 예. 왜냐하면 여수는 그 수원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있는 대형 마이스 컨벤션 센터가 없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안 믿었는데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마이스 이렇게 대상을 받아와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봤죠. 이제 관광과장한테, 국장한테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작년이나 그 재작년 또 올해 마이스 행사 건수가 막 1,400억 건 1년에 네.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이렇게 되는 마이스의 행사의 핫플레이스가 여수가 됐답니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비록 대형 컨벤션 센터는 없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학술대회라든지 그 마이스 행사를 여기서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수가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한테 물어봐요. 또 마이스 산업 하는 학회 대표자들한테 왜 여수에 옵니까?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은 어떤 그 마이스 행사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여수는 너무 와서 여행하기 좋다. 천혜의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답다. 바다도 있고 또 바다에 있던 섬도 너무 이색적이다. 네. 그런 말 하고요.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다. 이 두 가지가 상당한 인센티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구축된 로 봐서는 세상에 5만실 있지 않습니까? 저 방이. 네. 이게 보통 지방 중소도시에 1,000실만 있어도 잘 좋은 건데 우리는 방이 이 숙박시설이 17,000실이 있고요. 5만 명이 투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앞으로는 마이스 산업 전망은 마이스는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수 상고경의소라든지 대한상의와 연계해서 기업의 노사연수 네. 이것을 좀 하려고요. 그럼 아마 내년에도 더 많은 어떤 이렇게 마이스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요. 또 엊그제 그 글로벌 미래 교육박람회도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여수에서 개최합니다. 네. 근데 그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는 엄청 큰 행사인데요. 이분들이 다 마이스 산업을 주도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좀 이제 계산된. 네.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추진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또 마이스 산업 또 전문 인력도 육성해서 여수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대도시 말고요. 지방 중소도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어떤 마이스 산업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관광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도 발전할 수 있었고 미래 여수 관광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수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워케이션도 사실 연계해서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워케이션 영역도. 그럼요. 지금 워케이션을 이제 전남 최초로 네. 지금 우리 그 박람회장에 한 방식을 해서 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세대예요 서로. 막 신청이 엄청 들어와요. 근데 네. 원래 워케이션은 호텔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호텔에서 거기서 주무시고 밥 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일도 하고. 일도 예.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데까지 안 돼서 지금 현재 박람회 시설을 하고 또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여수가 이 워케이션의 최적지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이.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큰 호텔에 특정 호텔을 말할 수는 없지만 큰 호텔에 이제 워케이션 시설을 하라고 주문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여수가 특히 이 엑스포장 주변이 또는 돌산 어떤 그 우두리 쪽 또는 이쪽에 아마 워케이션에 아마 또 성지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새로운 미래 전략의 한 영역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마이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여수 박람회장 이제 앞서서도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여수 박람회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략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수가 사실은 여수 박람회장이 없으면 여수 마이스 산업은 미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천억 들어가고 어떻게 그걸 만들 겁니까? 네. 근데요. 물론 박람회장의 개인적인 작은 욕심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욕심은 마이스 산업을 하려면 반드시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한 3,000석 규모 네. 이 정도. 근데 마이스 산업은 이 컨벤션 센터는 알다시피 가만 앉아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밥도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이게 거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지난 6월 20일 날 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 플랜 수립 영역 작수 보고회를 YGPA가 했어요. 네. 이때 이걸 반영됐습니다. 그 영역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규모가 얼마나 되죠?
그것은 저희들 욕심 막 3,000석 이상 해주라 그러죠. 3,000석 네, 이상인데 그것은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3,000석으로 충분하랍니다. 최소한 그 이상으로. 예. 그러면 국제회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수에서 가장 큰 단일 규모의 이런 컨벤션이 몇 석 정도나 되죠? 컨벤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일단은 우리 여수 시민회관이 1,000석 넘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2층까지. 네. 다음에 여기 박람회장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한 1,000석. 그다음에 해양경찰 교육원 저기 있어요. 저기 오천동. 네, 네, 네. 거기가 제일 커요. 그리고 애울마루에 있는 것. 예. 그 애울마루 한 예, 1,000석. 이 정도? 이 정도가 1,000석이고요. 네. 또 요번에 그 무선랜드 그 교육 예, 저 예. 거구도 좀 있어요. 예. 근데 그 정도. 나머지는 이제 300석 이 정도. 그럼 3,000석이면 굉장히 큰 규모네요. 그리고 그 규모뿐만 아니라 어떤 다르죠. 예. 그 컨벤션 센터는. 이제 국제 행사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규모로 이제 이제 여수 컨벤션을 박람회장은 만들겠다. 예. 컨벤션 센터뿐만 아니라 네. 이 광양항만공사가 지금 이제 마스터 플랜 기초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걸 보면은 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의 이제 그림을 그 사장님한테 이제 약간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네. 뭐 스카이워크도 만들고 네. 지금 현재 엑스포장을 이 땅으로만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위로 막 걸어다니게끔 뭐 그런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가능할까 한데 그렇게 한답니다. 예. 영향감을 알겠지만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다 우리 맛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여수의 미래혁신지구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에요. 이제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고도화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섭게 변한다 하지만 산업은 더 급속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다 석유화학 산업 이렇게 지금까지 인류를 이끌어왔는데요. 이제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어떤 과제 명제가 지구 살리기 아닙니까? 네. 지구 온난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만들자 하는 것이고 그걸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뭐 탄소 국경선이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 변했습니다. 근데 여수 국가산단은 67년 조성돼서 한 50년 동안 우리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네. 여수 경제를 지통해온 엄청난 곳인데요. 이제 그 세계적인 경기 침체하고 또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세계적인 변화에 따라서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2050 탄소 중립 같은 것과 연계해서 복합적인 위기가 직면했는데요. 또 하여튼 산단의 지금 고도화로 이렇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 기업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연구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여수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참 보물 같은 그런 일종의 연구센터. 그것이 이제 우리 주삼동 삼동 지역에 여수 미래혁신지구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또 맞춤형 특화 연구단지를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10개의 센터가 입주해 있고요. 네. 또 향후 추가 6개를 건립해서 석유화학 중심의 산단을 저탄소, 다음에 친환경 스마트 그리드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초 기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변화가 지금 거기서 산단을 이렇게 서포팅하기 위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 있는 많은 지금 돈이 사업이 좀 거기에 지금 많이 편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도 보셨을 겁니다만은 우리 묘도지구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개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네. 이건 또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한 4조 원 정도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여천산단이 수소산업 중심으로 또 가게 될 것이고요. 또 산단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안전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작년 올해까지 한 명도
사망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아까 그 미래 혁신지구에요. 네. 디지털 환경 안전 통합 관제센터를 막 만들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고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시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관심을 네.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이렇게 큰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수 석유화학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 산단으로 이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시작이 이제 여수 미래 혁신지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자님 한번 가보시죠. 네, 이거 다녀왔습니다. 거기. 예. 자, 지금 또 변했습니다. 아, 쭉 그랬던가요? 한번 보시면요. 예. 안심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제가, 여수가 복받은 도시 같아요. 제가 꼭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관광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여수시도 이제 새로운 미래 전략 관광이 필요하다. 전략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2012년 엑스포 이후에 2014년 여수 밤바다를 이렇게 해서 1,500만 관광객이 달성까지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해양 케이블로 해서 최초의 그 해상 케이블카로 해서 또 엄청 재미를 봤고요. 네. 뭐 뒤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상 케이블 했지만 지금 다 안 됩니다. 지금 여수하고 뭐 한두 군데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여수를 와볼 사람들은 다 와봤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뭐 관광객이 줄었다 하지만은 아니고요. 작년 대비 관광객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만 안 올랐지 모든 것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주무시고 가지 않습니다. 자가용까지 와가지고 가족과 같이 그냥 구경 쓱 하고 숙박을 하러 가니까 음식점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숙박료를 음식점이 20-30% 줄었는데 엄청난 타격이에요 지금. 네. 근데 그래서 무슨 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권역별 해양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또 마이스 산업도 다시 활로도 터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워케이션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고 네. 또 야간관광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세부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숙박이라든지 음식업소에 서비스가 친절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소 이렇게 음식값이나 숙박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친절하면은 그것이 불평 안 합니다. 그런 거 교육 철저히 시키고 하고요. 하여튼 특히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워케이션도 성주로 만들어서 워케이션 해보니까 요새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제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수 수산업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과거에 여수는 수산 도시였는데 이제 사실 그 수산 도시라는 명칭 자체가 무색해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고 육성 방안도 좀 시행정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양 환경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 제주도나 이런 잡힌 거가 여기서 좀 보여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예전 우리 갯장어가 개체량이 해마다 지금 엄청 줄듯이 이렇게 붕장어가 이 수산 자원이 지금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 생태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처구니 없는 걸로 감소하죠. 더군다나 이거 설상가상이라고 일본 원전 후쿠시마 오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까지 이렇게 타격을 받아서 여수 수산업의 대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급히 조직 개편해서 뭐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국을 단독으로 조직했습니다. 신설했습니다. 해양수산국. 네. 그래서 또 2030 수산업 어촌 발전 계획 수립 영역을 8월 중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수산물 안전 건립센터도 이 도하고 국가한테 그렇게 사정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버리자. 그래서 우리 시비로 사업비가 54억이나 들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착공해버리랍니다, 그냥. 그냥 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여수시에서 그냥 수산물이 직접 안전하다고 해야지. 우리 전부 수산물 전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먹고 또 관광객도 먹고 또 국민들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이게 전국 지자체 최초입니까? 최초고요. 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정보를 선점해 보잖아요. 네네. 수사물 안 냈을 때문에 뭐 이 해양에 대해서 네네네. 시혜수 씨가 네. 아마 탐탁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위에서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 좀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네네. 스마트팜 하듯이 농사도 네. 이 스마트 업도 해야 됩니다. 업. 왜냐하면 이 개체수가 줄어나니까 이제 포획에서 하는 수산업시들은 이제 그 큰 기회를 가져서는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양식.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가두리 양식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미래형 첨단 양식 산업, 이게 해상 ICT 융합 스마트 양식 이것을 우리나라 최초로 또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가지고 네. 아마 금년 9월에 우리 여수 특성에 맞는 미래형 해상 어류 양식 모델을 제시하랍니다. 네.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 하고 있는 어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어민들이 전문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과 같이 한번 하고요. 그리고 또 오천산단에 엊그저께 그 청년문화센터가 국비 사업으로 확정됐어요. 네. 전국에서 세 군데 됐는데 우리 여수가 됐어요. 네네. 그것이 이제 가공업. 단순히 이렇게 잡아서 그냥 바로 유통해서 넘기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1,000원짜리,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민어를 뭐 50,000원짜리 민어를 이렇게 가공해서 네. 하는 그런 가공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여수가 좀 유통이라든지 가공에서도 좀 생산에 대해서 그래서 어민들이 좀 풍성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앞서 소회를 통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논란을 거듭하던 이제 통합청사 안건이 의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별관 중축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별관 중축은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엊그제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 됐고요. 예. 이제는 양청사를 하자. 네. 이것이 왜냐하면 이 제1청사는 여천의 지금 현지청사, 네. 그러니까 별관청사를 짓고, 네. 다음에 여기 여수청사를 다시 해수청 매입해서 복원해서 여수청사를 하자. 그래서 양청사를 하기로 이렇게 약속했고, 네. 지금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100% 시비를 하기 때문에 네네. 26년 2월에 착공해서 28년 2월에 완공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별 문명도 생기고 또 시민들한테도 불편이 많이 있겠죠. 이건 원활하게 될 겁니다. 2026년입니까? 26년 2월에 착공해서 예. 28년 2월에 완공. 아, 예. 여수청사 같은 경우는 대략 언제쯤으로 계획하십니까? 그것이 이제는 이제 됐으니까요. 또 별관청사 통과됐으니까 저랑 또 국회의원님들이랑 또 도시의원님들이랑 해수청사 방문하고 네. 또 해수구 방문하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날짜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뛸랍니다.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지를 생산하는 거거든. 부지. 예, 우리가 예. 갈 부지를 예. 좀 더 좋은 부지를 그걸 찾기가 쉽잖아요. 그건 찾으면 될 텐데. 시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주셔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당연하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민선 8기 2년 동안에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남다른 성과들이 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여수가 잘 알다시피 다 구족됐어요. 네, 뭐 관광, 수산, 뭐 산업 다 구족이 됐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것이 문화예술이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문화재단을 설립하자. 네, 해서 지금 내년에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은 아마 문화예술을 컨트롤할 텐데요. 현재 뭐 특별히 이순신 공원에 지금 시립박물관 내년에 건립될 거 아닙니까? 또 선소 테마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곧 되고요. 또 시립미술관도 건립되고 또 2026년 상반기에는 시청자 미디어센터도 완공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예술의 섬 장도라든지 또 남산공원도 준공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여수가 급격하게 이 문화예술의 어떤 중기를 맞이할 겁니다. 이 기반은 다 돼 있거든요. 네. 인력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진행을 좀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네. 이제 동북권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순천대 의대 유치 아닙니까? 네. 여수시도 최근에 이제 지지 선언을 해주셨는데 네.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이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잘 아실 거라고 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수시장이 아니고 네.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요. 네. 부산에 사립대학까지 하면은 4개, 네. 진주에 하나, 대학병원이, 네. 그다음에 광주에 2개. 그러면 결국은 남해안 동섭에 그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는 남해 남중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더군다나 남해 남중권은 경남 서권 인구가 100만이고 또 여천 산단, 광양, 그 제철소 해서요 하나 있어야 돼요. 지리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뭘 떠나서 순천에 돼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의 자꾸 또 서쪽으로 막 하니까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병훈 청장이 얼마 전에 저 손전 청장 오셨더라고요. 네. 아, 그 시장님 진즉 좀 해주시지 뭐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제지를 네. 이렇게. 아, 당연한 걸 뭐 그렇게 물어봅니까? 아, 여수시장이 당연히 순천도 오라 그래야지 뭐 좀 목포라 그러겠습니까? 네. 그걸 좀 공식적으로 해주시오. 그래. 아유, 참 그랬습니다 그냥. 지금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앞으로도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이제 여수시가 좀 더 힘을 많이 실어줬으면 하는 지역 여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더 협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뭐 생각하고 계신 영역들이 좀 있으신가요? 원체 동서가 지금 이렇게 이 문제로 지금 막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방금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순전해 있어야 된다. 지리적 어떤 그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인구나 여러 가지 또 산업 이 단지가 여기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순천이 맞다 하는 그런 객관적인 논리를 이렇게 개발해서 그걸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동북권의 또 다른 상생 발전, 이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광양만권의 광역행정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지역 여론들이 있어요. 이제 여수시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이런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더 상승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광양만권의 세 도시는 여수, 순천, 광양입니다. 네, 생활의 소지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시티 차원에서 적어도 행정통합은 행정이 통합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그런 행정협의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사무실을 안 합쳐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만나는데요. 협의가 40년 됐습니다, 지금. 네. 또 올 7월부터는 이제 저가 회장이 됩니다. 아, 네.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하고 역점 시책 이제 마무리 인사 곁들여서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 시정 상황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특히 2016 세계 선방도 앞두고 있어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우리 시가 조직 개편했습니다. 해서요. 근데 기존에 12개국이 있어 13개국으로 하고 또 아까 말한 여수의 민원의 한 80%는 교통하고 도로입니다. 그래서 또 교통도로국도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수 실정에 맞게 조직 개편을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더 우리 여수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움직일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 제가 좀 딱 올 7월 1일부로 딱 2년 동안 이렇게 민선 8기 전반기를 이렇게 시장을 해왔는데요. 저도 변함없이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여수시 의회하고도 화합하고 해서 여수의 균형 발전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간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열렬히 호응해 주시면은 꼭 다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이렇게 불편한 여러 가지도 다 할 것이고요. 또 선박람회 준비도 착실히 하고 또 문화예술 도시 조성 사업도 착실히 진행해서 여수가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특히 복지 75세 이상 버스 무료버스 했는데 더 연령도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여수가 살기 좋은 도시로 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기명 여수시장과 함께 대담 나눠봤습니다. 민선 8기 남은 2년은 여수시가 그동안 계획했던 전략 사업들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지는 시기입니다. 여수시는 시민 만족과 균형 발전, 성과 실현 등을 운영 방향으로 정해 속도감 있고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의 여수시정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그래서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요새 MBC 토크쇼 뉴스 이슈 방송사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